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오늘은 염증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염증 관련된 주제는 자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질병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출산을 하고 나서 반복적으로 아기를 들었다 놨다 하다 보면 손목이 좀 시큰거리고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아이 낳고 나면 힘도 부족해지고 뼈도 약해져서 그래 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물론 몸에 칼슘이 부족하고 또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반복적인 근육의 사용으로 손목이 충분히 휴식을 하지 못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염증을 해결해주면 또 금세 호전이 되고는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염증의 징후와 원인 그리고 해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염증은 만성염증과 급성염증으로 나뉘는데요. 급성염증은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쉬운 편입니다. 다친 곳의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발진이 오거나 또 통증 혹은 욱신거림이 있고 부종이 생기거나 체온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즉각적인 통증 반응이 있다면 급성염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만성염증은요, 쉽게 알아차리기가 좀 어려워서 방치하고 있다가 큰 질병이나 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염증입니다. 그 신호는 복통, 가슴 통증, 피로, 혹은 불면증, 열, 관절 통증이나 뻣뻣함이 생길 수가 있고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증상도 만성염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설사, 변비, 아니면 위산이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도 포함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중이 증가하거나 반대로 갑작스럽게 빠지는 경우, 그리고 쉽게 감염이 일어나는 면역력이 하락한 사람들도 만성염증에 포함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과도한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공 첨가물입니다. 네,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면 위와 장에서 잘 소화와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에서 이물질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이를 이물질로 감지하고 제거하려고 하면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고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 식품 첨가물인 유화제가 들어간 물을 쥐에게 먹였더니 일반 물을 먹인 쥐에 비해서 염증과 당뇨 증상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유화제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따로 주제로 다룰 예정인데,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을 방지해서 식품의 질감을 향상시키고 풍미를 좋게 하는 첨가물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비만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뚱뚱한 비만도 포함이 되지만 마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장 비만도 이에 속하는데요. 우리가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방세포는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는데, 그래서 장기 내부나 장기와 장기 사이에 낀 내장 지방들은 이런 염증 물질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분비하기 때문에 체내에서 반복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추가로 평소에 몸을 너무 쓰지 않거나 음식을 지나치게 적게 먹어도 염증 반응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는 체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염증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굶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 눈밑이 퀭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고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영양 불균형과 동시에 염증이 증가하는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세 번째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급성 혹은 만성적으로 발생하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런 호르몬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실제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떠올리면 체내 염증 수치가 20%가량 상승한다는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명상과 요가를 통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실제로 염증이 줄어드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받는 이 스트레스를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기보다는 잠시 앉아서 눈을 감고 기분을 차분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기오염 물질인데요. 황사와 같은 입자가 아주 작은 대기오염 물질은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로 바로 흡수가 되는데, 이때 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에서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면역 체계를 활성화할 때 염증 반응이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염증을 통해 침입자를 공격하고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쌓인 염증들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네, 만약 급성염증이라면 몸에 통증이 있는 부분을 충분히 쉬게 하고 약 4시간 간격으로 15분에서 20분 동안 냉찜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사실 급성염증이라기보다는 만성염증이겠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네, 빠르게 걷기나 수영 같은 운동은 몸속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요. 고려대학병원에서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했더니 내장 지방에서 염증 활성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적당한 운동은 등에 살짝 땀이 날 정도의 약 30분간 하는 게 좋은데요.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몸속 세포를 손상시킬 수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햇볕은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이 비타민 D가 염증 억제 체계를 강화하기 때문에 적당히 해를 보면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폭식을 하게 되면 이 몸속에서 대사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더욱 많은 노폐물이 만들어지면서 이를 해독하기 위해 몸속 염증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가 높다면 평소 섭취하는 열량의 20에서 30%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 붉은 육류보다는 독성이 적은 채식이나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드시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네, 마지막으로 염증을 없애는 식품을 먹는 것인데요. 전에 MSM과 비타민C를 먹으면 이게 합성해서 염증 수치를 낮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외에 음식을 통해서 염증을 낮추는 방법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이 총 2,000개에 달하는 식품을 분석한 결과 카레의 재료로 쓰이는 강황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강황에 있는 커큐민 때문인데요. 이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듣고 레토르트 카레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레토르트 카레는 상당히 많은 식품 첨가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강황밥과 같은 천연 방식으로 커큐민을 섭취하는 것이겠죠. 해외 기사에서 한 농부가 도시 생활에 지쳐서 귀농을 하고 강황을 재배하면서 매일 강황을 섭취하기 시작했는데요. 관절염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를 통해 강황의 항염증 효과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염증의 신호와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무엇보다 운동을 하면서 적절하게 음식을 잘 조절하고 또 적당한 체중과 체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